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지금은 꽤 늦은 시간인데요. 한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이 중등 교사 선발 경쟁 시험 2차 예정일입니다. 내일은 수업 시연이 있고 교사는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에는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수업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내일 침착하게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업 모형 그리고 실제로 수업 모형 중 어떤 장면을 수업으로 구현하셔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조건들에 맞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펼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수업 활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또 소통하고 관찰하고 또 그 안에 존중과 배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 모형을 잘 보여드리는 것이 이 좋은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될 것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침착하게 구상하셔서 시험에 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읽고 또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답변이면 사용할 만하겠다 하는 것들로 문제들 중에서 좀 추려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올해 이제 공교육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이 있었고 또 경기교육 기본 계획조차도 교육 1섹터부터 3섹터 그리고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이렇게 네 가지 정책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공교육 1섹터부터 3섹터 간에 나올 만한 문제들 그리고 각 섹터의 연계를 고려해서 학교의 교과, 교사 혹은 담임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 1섹터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또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도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성에 맞는 책무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것은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시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 현장에 이렇게 발령을 받고 나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가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로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교사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책무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요 문제는 프롬프트를 토대로 해서 생성해낸 문제이고요.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예시로서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의 자율성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교사로서 저는 학교의 자율성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요구와 참여입니다.
우리가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각 교육의 주체가 참여한 교육 과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사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자율장학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설계, 수업 평가, 피드백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학습 조직을 강화하는 것과 연결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자율장학과 더불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역 교육 연구회, 또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탐구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을 어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 연구, 교육 자료 개발, 연수 참여 등을 통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교 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사의 책무성을 실현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교사의 책무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 공동체의 책무성과 관련된 것으로 답변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수험생에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교사로서 AI는 답을 생성해낸 것 같습니다. 첫째, 교육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 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함양, 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교사로서 자기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여기에는 뭐 학생 평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에게도 피드백을 주지만 자기 수업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답변은 교사 한 개인으로서 수행해 내기에는 굉장히 벅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연계해서 답변을 생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교육 2섹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경기 공유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사로서 경기 공유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맷이 나옵니다.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단어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수험생 본인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명확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답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먼저 답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공유학교는 학교의 교육자원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경기 공유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직업체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답변에서 이 평가관들은 교사가 공유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지역 단위에 있는 공유학교 지원단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학교의
요구, 학생의 요구 등을 전달하는 지원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기본 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사회문화적 자본의 격차 때문에 예술,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사교육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예, 이 소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둘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공유학교 연계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고요. 또 공유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고교 학점제와 관련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소인수 과목이라던가 공동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적용할 수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봉사활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정책과 기본계획에서 깊이 있는 수업과 사유하는 학생 중에 탐구 실행 성찰 워크 프레임을 활용한 개념 기반 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며 경기 공유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들을 보면 굉장히 교사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범위 안에서 선생님들의 생각과 연계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경기 온라인 학교는 하이러닝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의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교수학습을 설계하거나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에서 개소하게 될 경기 의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토대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경기 의문학교를 제외하고 이 하이러닝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관련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사로서 경기 온라인 학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 정의를 먼저 했습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경기 온라인 학교, 여기서 하이러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로서 하이러닝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진도를 관리하며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맞춤형 학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둘째, 실시간 화상 수업, 또 온라인 토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온라인 학교의 다양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실 수업을 풍부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화학습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활동 중에 학생들의 교육 격차나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이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러닝 안에 통합 학습책이나 학습 보드를 이용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째, 온라인 튜터링, 화상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기 온라인 학교가 교육 혁신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기여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죠. 선생님의 자료를.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험생이 개발한 학습 자료에 접근하고 그 접근한 자료를 다시 개발해서 교육 활동이 개선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조직과 연계해서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교육 1, 2섹터 연계입니다.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혁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교육혁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답변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면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의 다양화라는 정책과 관련이 있고 교육과정 선택권에 대한 확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 정책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의식, 함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기업 등을 방문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 실행 성찰 워크 프레임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식이해 부분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탐구 주제와 탐구 질문을 만든 뒤에 학교 밖에 나가서 교육 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하고 나와서 그 결과들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교수 학습 과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둘째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함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시설 및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교 공간의 개방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간다면 공유학교의 강사로서 선생님이 가진 재능을 이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거점형 공유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거점형 공유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지역교육센터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답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도서관, 체육시설, 강당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와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의 연계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의 답변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의 시너지 활용.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는 각각 지역사회 연계와 디지털 기반 교육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는 각각의 강점을 결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두 플랫폼의 시너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첫째, 경기 공유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경기 온라인 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저희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메인 화면 앞에 경기교육 정책과 관련된 홍보 자료가 탑재가 됩니다. 홍보기획관과 관련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이러닝 시스템 안에 탑재를 한다면 점점 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하이러닝 시스템에 접속하는 횟수나 그리고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굉장히 유효한 의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기업에서 진행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후에는 후기 및 소감 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공유학교의 온라인 플랫폼과 하이로닉 플랫폼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온라인 학교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경기 공유학교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경기 공유학교가 지역별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 활동을 제공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들을 지역의 경계를 허물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간과 공간 사이에 이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경기 온라인 학교라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전에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학습하고 탐방 후에는 온라인 토론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배우는 것들을 우리 예전에 팬데믹 시절에 그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료 꾸러미를 받고 온라인 활동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형태로도 경기 공유학교가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탐방 전후 활동에 필요한 자료 과제 등을 제공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이러닝과 공유학교 플랫폼의 결합, 대안학교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유학교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기 때문에
공유학교 운영기관이나 운영자로도 이 하이러닝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경기 공유학교의 활동 내용을 경기 온라인학교 플랫폼을 통해서 기록하고 공유하여 교육 자원의 축적 및 확산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장인과 함께 진행한 공예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서 다른 학생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경기 온라인 학교의 기술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기 공유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약 시스템, 출석 관리 시스템, 만족도 조사 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 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과 하이러닝의 연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의 장점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더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기 교육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 2와 2, 3의 연결을 지점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1과 3의 연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경기 온라인 학교 결합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 제공. 하이러닝과 이 학교 교육 활동의 결합이죠. 이 문항과 관련돼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문제는 학교 교육과 경기 온라인 학교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자,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경기 온라인 학교는 각각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하고 심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융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실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심화학습이나 특화된 주제를 경기 온라인 학교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특정 시대의 문화나 예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자 할 때 경기 온라인 학교에 관련 동영상 강좌나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퀴즈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학생들의 개별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데 경기 온라인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 수업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속도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 내용을 반복하거나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인 복습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경기교육 주 업무 계획 볼 때 학습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이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에 학습 안전망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프로젝트 학습이나 탐구 활동과 연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다른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등 협력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게시하여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러닝 통합 학습창을 통한 교육활동 진행이라던가 이 패들렛 시스템과 유사한 클래스보드를 활용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활동들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기 온라인 학교의 실시간 화상 수업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수업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거나 진로 상담 전문가와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 의문학교와 연계해서 전문가의 특강들을 듣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답변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 경기 온라인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으며 교실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가 6개의 예상 문제를 좀 다루어 봤는데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육 확장을 위한 교육 1, 2, 3섹터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뒤에 6, 7번은 이제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7번, 8번 그리고 9번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1번은 학교폭력, 12번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3번은 기초학력 보장 방안 이렇게 담았고요. 지금 벌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구독자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유튜버 또 그런 채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하루 보내는 경기교육 가족이 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도 또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가 좀 개인정보라 좀 그렇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를 개인정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